지금 은행들의 지금 대출을 중단하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비상 상태가 대출 받고자 하는 사람들 생겼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지금 가인들어서 대출을 안 하면은 뭐 먹고 살 겁니까? 그러면은 대출한 사람들한테 더 이율을 높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만들어야 그 사람들도 또 은행 직원들도 써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고 지금 꼭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지금 이제 다 몰려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또 사찰을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계획 없는 이는 정부가 문제라는 겁니다. 가계빚이 1800조 원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부동산이 올라가고 당연히 부동산이 올라가면은 대출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또 신용대출이든지 이런 거를 얼마만큼 풀었냐고. 지금 이 은행들도 그렇고 금융감독위원회도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을 갖다가 가계 대출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어째서 부동산은 대출을 해주고 부동산에 대한 금액으로 70% 60% 대출해 주니까 그거는 손실이 생기도 은행에도 안 다치고 그만큼 받을 수가 있으니까 60% 70% 대출해 줬을 거 아니냐고. 그게 왜 가계대출이 돼야 되느냐고. 이거를 지금 대출법을 바꿔야 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담보대출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 개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대출하면 그게 가계대출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모르고 가계대출이 대출이라니까 뭐 다른 신용대출이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부동산 담보로 대출하면은 개인이 대출하면은 가계대출이 됩니다. 또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가 대출하면은 기업 대출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출은 지금 가계대출, 기업대출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아예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담보는 담보대로, 신용은 신용대로 이래야지. 또 가게에서 필요하면은 그건 가계대출 이렇게 만들어야 세분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가계대출에다가 뭘 묶느냐? 부동산 담보대출도 가계대출 묶어비고. 그래 이게 지금 조항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300명 이 당신들아 이런 것부터 작은 것부터 바꿔야지. 시대 때문에 언론중재법 만들고 뭐 경제 3법 하고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3법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이 해놨는 거를 어느 정도의 인자는 바꿀 때가 됐다는 겁니다.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부 다 가계대출 만드는데 1800조가 아이고 2천조 3천조 나올 수 있지요. 왜? 지금 아파트 같은 게 10억짜리가 20억 대피고 30억 대피는데 당연히 많이 나오지요. 그러면 이 정부가 그런 걸 아느냐? 이 모른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들이 이 사람들이 아느냐? 이 사람들 모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정부가 지금 이거를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1800조가 신용대출이 아닙니다. 말은 가계대출이지만은 거기에는 가계대출이라는 거는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담보대출은 은행에도 떼일 염려 없어요. 경미 넣으면은
은행은 다 찾아갑니다. 그러니 그걸 담보대출로 해야지 왜 가계대출로 만들어가지고 하느냐고. 이게 1800조가 지금 1800조만 아닙니다. 2000조 3000조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왜? 부동산을 이해해서 대출해 준 겁니다. 가계대출이라는 데는 신용대출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부 다 가계대출이 부동산 대출이라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을 대출해 줄 때 은행에서 손실 보고 대출해 줍니까? 나중에 경매 됐을 때 본인이 찾을 수 있는 돈을 대출해 준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는 이 국회의원들아 이는거 법도 바꿔야 되는 거라. 시들 데 없는 법안 만들고 통과시키고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가계대출이 묶이면은 누가 손해냐? 국민들이 손해입니다. 국민들이. 진짜로 전세를 가야 되고 집을 사야 될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호할 거냐고. 보호 조치도 없이 무조건 은행을 정부가 좋아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에서 은행이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요. 그리고 은행이 지금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80% 이상은 대출 모락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은행을 죽이는 거는, 은행을 지금 죽이려 하는 거는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내년 5월달까지인데 지금 남은 임기가 7개월뿐이 안 돼요. 7개월 8개월뿐이 안 됩니다. 지금 뭐 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하든지 민주당 누가 되든지 야당이 되든지 될 거 아니냐고. 그러고 과거 정부들은 보통 한 1년 남겨놨고는 인자는 몸도 사리고 뭔가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민주당 180석이라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지금도 지금 행동하려는 겁니다. 오만과 독선이 있는 현상입니다. 오만과 독선 때문에 지금 은행 지금 대출을 지금 묵고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소유자는 어떻게 되면, 그래서 지금 전세 계약한 사람들도 파기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래도 지금 정부가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국정 운영이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달나라에서 얻느냐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여당이든 야당이든지 한 명도 지금 대통령 감이 없습니다. 무슨 대통령 감이 있습니까?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제고 외교고 부동산이고 코로나고, 이 해결을 할 여당 야당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 과연 있느냐고.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있느냐고. 이래서는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망하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들도.